2025년 9월 구금되었던 한국 노동자 316명이 모두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다시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시겠어요? 왜 들어가요? 안 되죠. 그거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갑자기 들이닥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 요원들은 거침없이 장갑차와 중무장한 무기를 들고 무력으로 약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고, 이들은 순식간에 차디찬 구금 시설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법 이민자 단속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2기가 시작한 첫 번째 폭풍이자 한국과의 관계를 뒤흔든 트럼프 리스크의 서막이었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한 정당한 조치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단순한 원칙론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이들을 미국에 계속 남도록 권유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증언처럼 구금된 한국인들을 한미 양국 간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에서는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구금된 한국인들의 인권 문제와 신속한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현지에 급파된 영사들을 통해 구금된 근로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날 트럼프가 보여주는 예측 불가능한 행보,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의 냉정한 거래 논리는 사실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이어진 실패와 성공의 기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래의 기술로 불패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였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1조 원이 넘는 손실과 4번의 파산 위기, 그리고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사기꾼이라는 꼬리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도발적인 인물이 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의 진면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46년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 퀸스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프레드 트럼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엄격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사업가 기질과 함께 장난기 많고 도전적인 성격을 보였습니다. 5남매 중에서도 가장 말썽꾸러기였던 트럼프는 결국 13세에 뉴욕 군사학교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군대식 규율과 질서를 배우며 자제력을 익혔고, 이 경험은 훗날 그의 사업가적 기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군사학교를 졸업한 트럼프는 포드엠 대학교에 입학한 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로 편입하여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명문 경영대학에서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부동산 사업에 대한 안목을 키웠고, 특히 맨해튼 부동산 시장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지만 트럼프는 학업과 질병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징병을 유예받았고 최종적으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머니를 닮아 사업적으로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형의 영향으로 술, 담배, 마약을 철저히 멀리하게 됩니다. 1971년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빌린 100만 달러를 종잣돈 삼아 맨해튼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과감하게 낡은 코모도 호텔을 사들여 호화로운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뉴욕 부동산업계의 샛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1983년 뉴욕 맨해튼 5번가의 68층짜리 초고층 빌딩 트럼프 타워를 완공하며 전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는 이 건물을 단순히 주상복합 건물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적인 고급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에 그는 카지노, 호텔, 아파트 등 핵심 사업에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절세를 위한 사업의 기술이라고 반박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함께 트럼프라는 이름은 뉴욕의 상징이 되었고, 그는 화려한 파티와 스캔들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경기 침체와 함께 그의 사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뉴저지주 아틀란틱시티에 건설한 카지노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여러 차례의 파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 그는 부동산 사업가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채권자들과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기사회생하며 다시 사업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파산법을 활용해 투자자들의 손실은 외면하고 자신은 재기에 성공하는 자신만의 거래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트럼프는 골프 리조트, 호텔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04년부터 시작된 MBC 방송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였습니다. 이 쇼에서 그는 출연자들에게 미션을 부여하고 실패한 참가자에게 유어, 파이어 라고 외치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유행어는 전미를 강타했고 트럼프는 단순한 부동산 재벌을 넘어 대중적 유명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어프렌티스의 성공은 그의 이름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훗날 대통령 선거 출마에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프렌티스의 성공으로 얻은 대중적 인기를 발판으로 트럼프는 2015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파격적인 행보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은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2016년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외교적으로도 기존의 틀을 깬 행보를 보였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했지만 그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며 47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재에도 그는 각종 사법 리스크와 논란에 휘말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및 송환 사태에 직접 개입하며 다시 한번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에게 패배했지만 그는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워싱턴 DC로 집결할 것을 촉구했고 이로 인해 2021년 1월 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 폭도들이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트럼프는 이 사건의 선동자로 지목되어 두 번째 탄핵 소추를 당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분명 뛰어난 사업가적 수완과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뉴욕이라는 치열한 시장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어프렌티스를 통해 대중적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재창조하고 이를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동시에 여러 논란과 부정적인 평가를 낳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와 달리 그의 사업체들은 여러 차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재정적 난관을 겪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트윗은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2020년 대선 불복과 의회 폭동 선동 혐의를 비롯해 여러 건의 형사 및 민사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한국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및 송환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와 예측 불가능한 외교적 접근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외교적 대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한국의 외교 및 경제 관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백스테이지 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